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라인홀드 리버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팬덤 정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어, 관점을 라인홀드 리버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팬덤 정치라는 어, 관점으로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국힘당의 이제 당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제가 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유로운 개인이 민중을 법치로 이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민중을 이끌고 민중을 어떻게 법치로 이끌어간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를 보면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마치 군중이 정치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버릴 수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라는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팬덤이 이제 제명인의 마을 형성하면서 세력화돼 있고, 이들이 이제 이재명 전 당 대표를 이제 연임으로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에는 그 위드훈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팬덤이 있지요.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드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이런 팬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양측 대표들이 전부 다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팬덤은 군중이죠, 군중. 그 팬이 이끄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라인홀드 리버가 쓴 우리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 군중으로 들어가 버리면 도덕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이 내용이 보면 책이 사람들이 군중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도덕성을 상실하고 비도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사회 또는 집단으로 떠넘기면서 자신은 아무런 도덕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익명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독일을 보면요, 종교개혁의 발상지죠. 루터가 많은 사제주의를 외치면서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힘과 도덕적 윤리가 되는데, 이 그런 독일에서 히틀러의 전체주의가 나타났다. 전체주의. 근데 종교개혁은 기본은 자유로운 개혁인데, 어떻게 그런데 히틀러 게벨스와 함께 이제 군중 선동 정치를 하면서 개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개인의 존재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게 극우예요, 극우. 엊그저께 보니까 그 청문회 하면서 정동영 의원이 극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극우라고 하는 건요, 전체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누를 때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누를 때, 그때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전체주의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우리의 이론은 이거야. 우리 대중들이 어떤 이 이론을 가지고 있어. 근데 너는 왜 달라? 너는 극우야. 이렇게 되는 건 극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의 전체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로운 개인이 사라져 버릴 때 나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장을 해줄 때 그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사회적인 관념과 다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것이 위법이 아닌 이상,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견해에 대해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다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누르는 게 뭐예요? 그게 극우예요. 전체주의의 시작이고 극우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것이 나치,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단, 즉 사회주의 정당이죠. 그거는 사실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히틀러는 이런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을 철저하게 말살하면서 시작된 것이 전체주의고 극우주의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 자신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대중들을 이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권을 찬탈해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대중이 히틀러 본인을 이용을 해요. 군중이. 그래서 전체주의는. 그러니까 나치는 이런 군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치는 뭐예요? 폭주기관처럼 달리는 거예요. 왜? 대중은 항상 뭐예요? 적을 만들어야 되고, 적을 공격해야 되고, 적을 쳐야 되고, 그거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군중은. 그렇게 해서 뭐예요? 2차 대전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히틀러가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계획 경제하고 시키고 막 하면서 뭐예요? 버블 경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군수 산업을 일으키면서 막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언젠가 한계를 부딪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외부로 투사시켜. 그 군중의 욕구를 막죠. 그래서 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서구 열강대, 독일 따지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투사시키는 거야. 우리는 이놈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서 대중의 관심을 거기다가 던져버려요. 욕구를 거기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막 싸워요. 전쟁을 막 해. 그러면서 대중들을 선동시켜야 돼. 우리는 적과 싸우는 것이, 우리는 저 부리와 싸우는 것이, 이렇게 세뇌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가요. 군중의 적을 만들어가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 학살로도 가는 거예요. 공공의 적,
유대인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유대인을 어떻게 대중의 적으로 만들어서 학살을 시키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나오죠. 공공의 적. 한 20년 된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뭐예요? 기업을 굉장히 악마화시키죠.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악마화된 기업은 뭐예요? 공공의 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화돼 버리면, 군중화돼 버리면 거기에는 법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의 정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설경구가 그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고. 그러니까 법 그거 마음대로 그거 다 따르다가 내가 악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가 막 하잖아. 근데 그걸 또 뭐야? 영화에서는 또 정의에 투사하는 거 보여요. 그게 뭐야? 군중이라는 거야. 그게 군중이야. 그게 군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팬덤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 국면에서 형성된 이 팬덤은 정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팬덤이 정말 법치를 세우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좋지만 이게 뭐야? 군중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군중이 자기 욕구를 표출하면서 서로 군중들끼리 충돌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군중을 이끌고 법으로 가야 되는데, 군중 속에서 군중의 논리에 따라 개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그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군중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렇게 외치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이 군중을 법치로 이끌어라. 군중은 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치로 이끌어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러한 법치가 되어져 있는가? 이 상태가, 이런 군중 정치가 계속되면 자유로운 책임 있는 개인, 우리 헌법 정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리버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정치를 좀 팬덤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개인 의식에 대한 의식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